도자기 구체관절 인형 만들기 2편 슬립 캐스팅과 다듬기, 사포질 초아랑돌 제작. 안녕하세요. 초아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편은 슬립 캐스팅과 다듬기, 사포질 작업입니다. 슬립이란 도자기 흙을 액상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물을 몰드에 부어서 원형을 복제하는 작업을 슬립 캐스팅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몰드가 완전히 마르면 붓으로 먼지를 털고 벌어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이때 깨끗하게 털지 않으면 먼지가 박혀서 나올 수 있으니 꼼꼼히 신경 써서 해주세요. 먼지를 다 털었으면 주입구에 슬립을 부어줍니다. 저는 뉴욕돌 프로덕츠사의 슬립을 사용했어요. 슬립은 너무 천천히 붓는 것보다는 속도감 있게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슬립을 붓고 나서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원하는 두께가 되면 몰드 안에 남아있는 슬립은 따라냅니다. 이때 기물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가마에서 구울 때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주입구가 작은 몰드는 꼬챙이 같은 걸로 주입구를 휘저어서 슬립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슬립이 반건조 상태가 되면 몰드를 열어서 기물을 꺼내줍니다. 이때 안 열리는 몰드를 억지로 열면 기물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천천히 열어줍니다. 인형의 모든 파츠가 복제되어 나왔습니다. 아직은 반건조 상태라 회색빛이 도네요. 캐스팅한 기물들이 다 마르면 퍼팅 라인과 지저분한 것들을 다듬어주고 귀나 코 등 세밀한 부분들을 조각해줍니다. 연결에 필요한 철심을 박을 곳과 관절끼리 맞닿는 부분에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일단 굽고 나면 사포질 외의 작업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듬고 묘사하는 것은 다 해주어야 합니다. 다듬기와 조각이 끝나면 붓에 물을 묻혀 쓸어주며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이때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줍니다. 이제 모든 파츠의 다듬기와 조각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의 기물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마에서 700도로 한번 구워줍니다. 가마에서 첫 번째 굽는 것을 초벌구이라고 합니다. 초벌구이가 끝난 기물들은 잘 식힌 뒤 물사포질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이목구비 같이 세밀한 곳은 붓을 사용하고 관절 받침 부분은 원형 연마석을 이용해 다듬어주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도구를 이용한 사포질이 끝났다면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하여 사포질하듯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문질러줍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뒤통수에 서명을 새겨줍니다. 물사포질이 다 끝났습니다. 기물들을 가마에 넣고 1200도에서 다시 한번 구워줍니다. 두 번째 굽는 것을 재벌구이라고 합니다. 재벌까지 마치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슬립의 피부색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 피부가 됩니다. 재벌을 마친 기물들을
매끈매끈해지도록 한 번 더 사포질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형태 변형은 없으므로 때밀듯이 시원하게 밀어줍니다. 모든 사포질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는 스펀지 사포입니다. 곡선이 많은 인형의 특성상 종이 사포보다는 스펀지 형태가 작업하기 더 편합니다. 드디어 초벌, 재벌 사포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형의 전체적인 퀄리티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어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은 즐거운 페인팅 작업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